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영치축제 현장인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모여 여러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개막 이틀 만에 벌써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찾은 걸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미래존에는 아이와 가족들이 35도가 넘는 폭염을 피해서 시원한 옛 충남도청 건물과 부스로 모여 대전과학의 미래를 체험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영치축제 현장인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모여 여러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개막 이틀 만에 벌써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찾은 걸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미래존에는 아이와 가족들이 35도가 넘는 폭염을 피해서 시원한 옛 충남도청 건물과 부스로 모여 대전과학의 미래를 체험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이가 벽 앞에 서보자 반딧불이들이 모여 사람의 형상을 만듭니다. 바닥에서 빛나는 미디어 아트 연못에 발을 가져다 대면 여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흩어집니다.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영시축제 미래존 과학예술체험 공간인 패밀리 테마파크입니다. 플랜카드 보고서 축제 때문에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사진 찍는 것도 되게 반딧불 신기해하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마련된 과학체험 공간에선 아이들이 도미노를 쌓아 올리면서 물리법칙을 터득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소방관이 돼 불을 진압해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대전의 과학기술을 체험하다 보면 35도 넘는 폭염도 잠시 있습니다. 나이가 6살이라서 딱 이런 자꾸 궁금해하는 것들이 과학 원리나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후 들어 해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축제를 즐기러 온 인파는 더 늘어납니다. 매일 이어지는 유명 가수 공연에 전국에서 수많은 팬들도 모였습니다. 올해 영시축제는 지난해보다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면서 벌써부터 흥행 성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개막 후 이틀 만에 5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영시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50여만 명 이상이 다녀가시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볼거리, 체험거리 못지않게 안전을 또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주말 휴일은 영시축제로 잠들지 않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꺼지지 않는 재미를 즐겼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달 사태가 이어지던 분양시장에서 올해 처음 1순위 마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에오가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29.6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된 건데 침체했던 지역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도안 2-5, 최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98가구 모집에 23,609건이 접수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487대 1을 기록했고 특별 공급에서도 336가구 공급에 2,066건이 접수돼 6.14대 1로 올해 대전 최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분양 한파와 평당 2,200만 원에 이르는 대전 최고 수준의 분양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입지적 장점을 본 투자 수요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주 요건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거주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더 크지 않았나. 앞서 진행된 도안 2-2 분양에서도 평균 4.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도안 신도시 분양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주변 일부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앞서 미분양됐던 대전 서구와 중구 등 다른 곳도 낙수 효과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 모든 각각의 시장들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겁니다. 분양가가 이 정도인데 매매가는 더 높아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전 원도심과 세종 일대의 분양 일정이 계속 연기된 바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전 세종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지역 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이 후보는 대전에서 90.81%를, 세종에선 90.21%를 각각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 세종에서 8.2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53.36%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정됐고, 세종시당 위원장에는 65.25% 득표율로 강준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금산 공영 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른 점을 감안해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주차타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달 내 이뤄지는 점검 대상은 지하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작동과 대피시설,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의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 주요 야외 관광지에는 피서객들로 가득한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특히 많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엽 객관의학 전문 기자가 일본 내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많은 비에 이어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대표적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갈색에 뚜렷한 무늬가 없는 작은 빨간집 모기로 전파되는 일본 내염 바이러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남과 전남에서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의 절반 이상이나 돼 지난달 25일 일본 내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일본 내염 환자는 매년 2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보통 이제 여름철 8월, 9월에 주로 이제 발생이 되고 11월까지도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내염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 중 95%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가볍지만 뇌염으로까지 진행되면 고열과 발작, 경련과 마비까지 이어져 사망률이 2에서 30%까지 치솟습니다. 또 증상이 회복돼도 환자의 3에서 50%는 신경계 합병증까지 겪기도 합니다. 마땅한 치료제도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가 이뤄집니다. 일본 내염에 대해서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토라든가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뇌염인지 아닌지 우선 진단을 받은 이후에 병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과 품이 넓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진한 향수 사용하는 건 피하고 캠핑 낚시를 나갈 땐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백신도 일본 내염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본 내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나 비유행 지역에서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백신을 접종받는 게 좋습니다. 2011년 이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므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입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일본에서 돌아온 마사가 원정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대전 하나시티즌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6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나선 마사는 전반 11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집어넣고 후반 6분 김승대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대전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원정에서의 소중한 승리로 대전은 승점 24점을 기록하며
최하위인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뛰어올랐고 7경기 무승부진의 늪에서도 탈출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노조비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거나 지부장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진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조합자금 1,800만 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각 지부장에게도 2,8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10억 원 상당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진 전 위원장은 이번 선고로 수감 기간이 1년 4개월 늘었습니다.